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하늘 화창한 가운데 한낮에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출발해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최고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따가운 햇살에 대비해서 양산이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여름의 시작답게 이번 주 낮 동안에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거주지 인근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원주시에서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오는 14일 강원 가명에서 원주 강원 가명 미스터리 그날의 진실 공연을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영월군이 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유학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영월군청 연결해서 관련 현황과 정책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6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이달 20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등 100곳인데요. 점검에서는 축산물 이력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적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시는 동부순환로 번제소류지에서 백호정사 구간 도로 개설 공사가 오는 2027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887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으로 총 연장 1.98km 길이의 왕복 6차선 도로가 건설되며 터널 2곳과 교량 1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현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여중엽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가동합니다. 대책단은 미래산업과 사회기반 시설, 민생회복, 복지 등 21개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특히나 고령이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최소한 집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살던 곳에서 치료와 돌봄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2026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원주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원주시청 경로복지과 안경민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원주시청 경로복지과 안정민 주무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자세한 시행 내용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사업이 기존의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이 사업을 혹시 제가 답변 드리면서 실수를 할까봐 굉장히 조금 떨리고 긴장이 돼서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에 시행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 드리면 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기존의 보건의료, 복지, 돌봄 관련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의 정책들이 각각의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의 제공이었다면 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통합적이고 연계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80세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데 잦은 소화불량으로 종종 소화제도 복용하시고 또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여러 약을 처방받아서 또 복용하고 계시고요. 네. 또 몇 해 전엔 배우자를 잃으시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도 있으세요. 예. 현재는 혼자 생활 중이신데 만성 허리 통증으로 가사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식사는 아침 저녁으로는 떡과 유동식과 같은 간단식으로 해결하시고 점심 한 끼는 경로당에서 해결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제 생각에 이 어르신은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또 우울증 약 드셨었기 때문에 치매 예방 위해서 이제 보건소의 개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약물의 효과적인 복용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약물들의 효과적 복용을 위해서 다약제 관리 서비스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자녀분들이 다 나가고 혼자 사시고 배우자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안부 확인을 위한 안부 확인이나 위기 상황 감지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가사 서비스나 도시락 지원 등도 필요할 걸로 판단되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실제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모두 이용 원하신다면 보건소에 가셔서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할 거고요. 치매안심센터에 가셔서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또 다약제 약물 관리 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받으시려면 동사무소 가셔서 안부 확인 서비스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혹시 들어보셨을 때 어떠세요? 아주 번거롭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에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그런데 남은 게 더 있죠. 가사 지원이나 도시락 배달. 아까 이제 경로당 가서 한 끼를 해결하시거든요, 이분이. 예. 그래서 그 사업 또한 별도로 신청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에도 서비스가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 지원된 서비스는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되시는 게 적정하신 걸까요? 현재 서비스 제공 체계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신청은 복잡하고 결과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통합돌봄 사업은 한 번의 신청을 통해서 원주시가 관련 부서, 지역사회 의료 돌봄 전문가들이랑 함께 그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결정을 해드리고 그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조정해 가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유의지대로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사실 원주시가 2020년 6월에 네. 6월부터 해서 약 1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 경험을 토대로 올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2026년 3월에는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돼서 본사업이 시작될 텐데요. 원주시는 본사업의 안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시범사업 추진 시에 제정되었던 조례를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고요. 또 2026년에는 이 사업을 전담할
전담 조직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시행되는 법에는 이제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업을 전담할 부서 이런 내용들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80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주셨고요. 첫 질문만으로도 아주 세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분절된 의료 서비스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고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네, 이런 통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주시 관내 대상자 현황도 알려주실까요? 네네. 제가 그 2024년 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원주시 전체 노인 인구가 약 6만 8천 명 정도, 6만 8,700여 명이신데요. 이 전체 인구의 약 17% 정도세요. 이 가운데 이제 통합돌봄 사업에서는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주시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 2만 7,400명 정도로 전체 노인 인구에서는 약 40% 정도에 해당이 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그 돌봄과 의료 지원이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 상위 등급자이신데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입소하실 것 같은 분들 그리고 그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는 계시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 분들 또 가사 지원이 부족해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중점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대상자분들께서 사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어르신께는 먼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가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시청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들 보건, 의료, 돌봄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각자한테 맞는 통합 지원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가 한꺼번에 원주시가 중심이 돼서 연계가 되고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치매 등록자 지원 서비스, 또는 가사, 식사, 주거 환경 개선, 장기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 부서에서 각각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영역, 즉 보건의료나 건강관리, 요양, 생활지원, 주거지원 분야를 이제 시에서 이제 통합으로 연계해서 어르신께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 연계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어르신 상태 살펴보면서 계획 조정해서요, 지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적정성을 수정해서 서비스를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주무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네네. 소득 수준과 같은 부분이 이번 사업으로 도움을 받게 될 대상자 기준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제도 있어도 정보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원주시가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의 그 건강 요양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그 통합지원 창구라는 거를 저희가 그 협업을 해서 이제 개설을 할 거예요. 읍면동이나 보건소, 의료기관, 돌봄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을 그 통합돌봄을 신청하실 수 있는 창구로 이제 활용해서 그런 기관에서도 대상자를 의뢰받아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확대해 갈 거고요. 말씀하신 소득 수준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업의 대상은 소득 수준과는 관계가 없이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러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여자,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이신 분들,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의 경계에 계시는 7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경로복지과 안정민 주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강원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강원 가명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됐는데요. 오는 14일 진행되는 강원 가명 미스터리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가명에서 특별한 공연이 진행된다는데 미스터리 이머시브 공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올해 강원 가명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원주의 자부심이기도 한 조선시대 강원도를 관할하던 강원도 관찰사가 있던 이 강원 가명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이머시브 공연, 몰입형 공연이란 점이 특별한데요. 이머시브 공연은 정적인 공연이 아니라 시각, 청각, 오감을 동원해서 느끼도록 하는 퍼포먼스형 공연을 말합니다. 이번 가명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이머시브 공연은 단순히 무대를 설치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아니라 이 강원 가명 전체 공간을 활용해서 관객들과 함께 공간을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투어형 공연입니다. 네. 이번 특별한 공연의 기획 취지에 관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김은미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저희가 좀 제목이 좀 흥미진진하기는 하잖아요. 이번 공연은 조금 새롭게 진행되는 공연이고요. 강원 가명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강원 가명의 장소성에 조금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강원 가명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강원 가명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오감으로 느끼시고 체험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유산 강원 가명이라는 공간 전체를 공연의 주요 무대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출발하여서 기획했고요. 음악공장의 박슬기로 총감독이 강원 가명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도착한 날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내용으로 체험형 공연을 연출하였습니다. 공간을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인 것 같은데 이 밖에 공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공연의 이름은 원주 강원 가명 미스터리, 그날의 진실인데요. 네. 미스터리 공연으로 가명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처음 이곳에 도착한 날 벌어진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관객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서 직접 단서를 추적하고 또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공연 과정에서는 배우들의 뮤지컬 공연을 함께 보면서 사건의 단서와 실마리를 찾고 공연에 직접 참여도 하고 역사 체험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예술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전체를 활용해서 이동하면서 진행되는 공연인 만큼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몰입감을 제공하고 또 공간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의 관람 팁,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은미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투어형 창작 관람객들이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 직접 몰입해서 함께 참여하는 공연인데요. 주 무대인 선화당에서부터 후원, 포종루 등 강원 가명의 각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펼쳐지는 투어형 창작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연은 강원 가명 전체가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무대하고 관람객석에 약간의 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탁 트인 열린 공간을 무대로 삼는 것만큼 열린 객석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연 시간 동안 관람객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는 형태가 아니고요. 자유롭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조금 색다른 관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토요일 6월 13일 오후 2시와 5시 총 2번이 진행이 되고요. 프로그램을 연출한 음악공장을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 9월 20일에도 한 차례 공연이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자체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에서도 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 유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교육체육과 김선주 교육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도시나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농촌 유학이라고 하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농촌 유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농촌 유학이란 그 도시 학생과 학부모가 강원의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 환경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찾아 농촌으로 유학 오거나 정착함으로써 농촌 지역과 농촌 학교의 소멸을 막기 위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지원하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유학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월군은 2020년부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통해 영월형 농촌 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3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촌 유학 사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 유학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속 가능한 영월형 농촌 유학 모델을 목표로 타시군과 차별화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잘 활용하여 영월군,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최대 9년까지 농촌 유학을 연장 지원함으로써 장기 정착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신 정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 성과도 영월군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년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10개 교회에 96명의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 체류형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도 189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영월군 관내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이거는 어느 한 학교의 사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영월 농촌 유학의 장점을 잠깐 안내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월 농촌 유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 지원이 아닌 그 최대 9년간 지원받으며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이고 각급 학교별 영어, 독서, 승마, 드론 등 특성화 프로그램과 추나 추동 생태교육 그리고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유학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문화체험 활동이 가득하다는 점이 영월군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학교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5일에는 영월군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오프라인 설명회에 비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아서 실제로 농촌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온라인 설명회는 그 영월로 농촌 유학을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과 예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지원 내용과 농촌 유학교별 소개, 주거시설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유학생 모집을 앞두고 진행되어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진행은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에 접수한 질문과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진행하였고, 이외에 영월로 유학 오면 도움이 될 만한 학부모님들의 생활 정보 및 즐길 거리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저희 이제 군 홈페이지 누리집 영월 소식 농촌 유학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농촌 유학에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낯선 곳에서의 농촌 유학을 결정하는 데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월 농촌 유학은 관계 인구로 확장될 수 있는 장기 정착형 유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은 거의 1:1 맞춤 교육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지역에서는 체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일자리, 자아회복, 커뮤니티 활동도 함께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교육체육과 김선주 교육지원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